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수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금 문을 닫은 오늘의 시장부터 가장 발빠르게 점검해드리고요. 이에 못지않게 따끈따끈한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마음고생시킨 종목부터 또 오늘 당일 손실 보신 종목까지 여러분의 고민이라면 전부 상담 신청을 받고요. 멘토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그 고민의 돌파구, 해결책 모두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에서는 멘토님과 함께하는 투자 강의 시간까지 마련돼 있죠. 꽉 막힌 내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다채로운 투자 정보들까지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점검부터 해보시죠. 경기에 관한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이 간밤 약 1%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요즘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1.8% 하락했습니다. 이 미국발 부담 요인이 어제 급등세를 보였던 국내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를 불러일으켰고요. 오늘 국내 지수는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보면요. 전장 대비 1.44% 크게 빠진 2,459.23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0.78% 하락해 865.58포인트로 장 문을 닫았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2차 전지와 반도체가 흘러내리고요. 완성차와 또 바이오 관련주는 그래도 힘을 내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시장 저런 시장 속에서도 언제나 든든하게 우리의 옆에 계시는 우리 멘토님 소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함께 해주실 텐데요. 차트의 신, 차티스트 김진영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힘차게 달려볼 텐데요. 대표님의 주특기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차트 하나로 돈의 흐름을 예견하는 선견 지명입니다. 대표님은 차트를 바탕으로 돈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다 파악하고 예측도 해주시고요. 그 속에서 차트가 강하기 때문에 초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종목들만 쏙쏙 선별해 주십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11종목은요. 4월에 단 4거래일 동안 노란톡방에서 쌓아주신 수익 종목들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도 보이시죠? 오늘 크게 조정받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동안 짚어주신 종목들입니다. 특히 한국 앵커 유저는요. 어제에 이어 오늘 또 한 번 상한가를 기록했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쯤 되니까요. 정말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상한가를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면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또 다른 수식어 중 하나인 찍상. 대표님은 찍었다 하면 상한가를 계속해서 직접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12월에는 13 종목, 1월에는 20개, 또 2월에 17개에 이어서 3월 어지러웠던 시장에서도 23개의 상한가 종목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4월에 단 4거래일 동안은 무려 7개의 상한가 종목을 추가로 더해주시면서 이제 누적 상한가 종목들의 수는 총합 80개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당일 공략, 당일 상한가,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 나도 맛보고 싶다 하신다면요. 지금 바로 대표님의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셔야겠습니다. 좌측에 QR코드 띄워드렸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사진 찍듯이 그저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 링크 톡 하고 클릭하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검색하게 되신다면 투자의 정글 김진영, 입력 후 뜨는 방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50분이라는 시간이 대표님이 해주시는 모든 얘기를 담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방송이 끝나고도 대표님과의 소통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이 노란톡방 톡톡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 꽂힌 종목 상담 참여 방법도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먼저 입장하시고요.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 내용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1대1로 직접 여러분의 고민 들어주시고 또 해결까지 해주시는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투자의 정글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렛츠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날씨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라고요. 자,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우리들의 계좌들도 계좌가 이렇게 맑은 날씨가 될 텐데 오늘 날씨처럼 조금 흐린 날씨가 된 것 같아요. 코스피도 1% 넘게 하락을 하고요. 코스닥도 어저께 그렇게 1.4% 했으니까 강하게 올라왔는데 오늘 0.78% 하락하면서 별로 좋지 않은 장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제 미국 나스닥 흐름을 제가 좀 밤새 좀 모니터링 했는데요. 자,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또 최근에 애플 CEO 팀 쿡, 내부자 거래죠. 본인의 주식을 시장에다가 매도하는 그런 뉴스들이 함께 겹치면서 나스닥 흐름이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금 고용 관련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량을 좀 정리하는 그런 구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자, 시장 자체가 금리며 고용이며 물가 이런 부분들 중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하루 걸러서 하루는 좋은 뉴스, 그 다음날 또 나쁜 뉴스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반복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폭락이냐? 아직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올해 1사분기에 그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앞으로 향후 최소 4년에서 5년에 주가는 급등도 급락도 아닌 왔다 갔다 박스 장세를 하면서 점진적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수하게 저는 차트만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금융계 스티브 잡스라고는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향후 3년에서 4년은 인플레이션 4%에다가 고착화 되면서 저성장을 유지를 계속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은퇴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이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나오기 1, 2개월 전에 시장을 예측했던 분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오런 버핏이 있다면 21세기에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있는 것처럼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분이 거시경제에 대해서 논하는 분이죠. 하버드 경영대학원 MBA 출신이에요. 훌륭한 학력을 갖고 있죠. 자, 이분이 기술적 부분 얘기했겠습니다? 아니죠. 거시경제적인 부분을 여러 가지 중요 지표들 보고서 얘기를 하셨겠죠. 뭐 제가 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니까요. 자, 그런데 저는 그런 거를 보지 않고 오로지 차트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향후 3년, 4년, 5년에 대해서 한 4, 5년 정도의 움직임 자체가 주가가 급락, 급등이 아닌 점진적인 박스권을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차트에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있을 때 당시에 대한 그림과 현재 주가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 왼쪽의 영역에 해당되는 자리가 이 자리가 2008년대고요. 2008년의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해가지고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동일한 영역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를 동일한 선상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왜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 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향후 3, 4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착화 혹은 2023년 이후 2024년대 스태그플레이션도 우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차트를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움직임에 대한 폭 자체가 너무나도 동일해요. 2008년과 그리고 현재 시점이.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엄청난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언제죠? 2011년까지 해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하죠. 2011년 4월 정도까지 해서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주가에서 급등을 해요. 자, 똑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난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있었을 때 저점 2019년 어떻습니까? 급락이 떨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달이죠. 2020년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급등이 갑니다. 자, 이때의 급등과 이때의 급등이 어떻습니까? 아주 100% 싱크로율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상승률도 한번 봐볼까요? 상승률을 보게 되면 이때가 최저점이 890포인트 정도 되고요. 이때의 최고점이 대략 210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3월의 최저점 포인트가 1439포인트예요. 그리고 최고점이 3316%예요. 그러면 저기에 상승률을 놓고 보면은 거의 2.5배, 2.3배, 그러니까 2배가 살짝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자체의 상승률 자체가 거의 비슷한 부분으로서 상승을 가져갑니다. 거의 비슷한 율의 상승률을 가져가게 돼요.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십시오. 오차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주가가 떨어집니다. 조정권이 들어가게 되죠. 자, 조정권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조정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거를 이 그림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하락폭이 더 대단히 더 큰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때의 종합주가지수의 가격 자체가 2000포인트 아래에서 890포인트, 2000포인트 간 부분이고 이곳은 1400에서 3300 간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패러럴하게 놓고 봤었을 때 이 부분이 확장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비율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동일한 폭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이 또 하나가 있죠. 이게 지난 금융위기에 발생했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저점 대비 상승한 폭에 대해 가지고 61.8%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됐었던 게 지난 2008년과 2010년도의 이야기예요. 이 영역 자체가 보시면은 2011년 최저점 포인트가 이 상승폭 대비 이 하락폭 대비 61.8% 라인에서 지지가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떨어진 폭의 61.8% 라인, 이 포인트 라인에서 정확하게 작년이죠. 작년에 최저점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분을 패러럴하게 그대로 옮겨가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난 2008년도의 금융위기 당시와 현재 2020년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 있었던 부분, 그리고 주가가 급락하기 위해 급등한 부분, 그리고 이후 1년, 2년 동안에 하락한 부분 최저점에서 그 이후 흐름이 어떻게 됐는가? 그건 바로 이 영역이 되는 거죠. 어떻게 영역이요? 여기에요. 자, 이게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2017년까지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거는 기술적 분석을 했었을 때 앞으로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어떤 영역을 갖고 있다. 자, 지금 제가 녹색으로 블록을 만들어 놓은 이런 구간이 예상될 확률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오롯이 이 부분을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한 부분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저는 거시경제를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경영대학원 MBA 과정 수료한 21세기 금융계의 스티브 잡스, 발음이 잘 나오지 않네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레이 달리오라는 분께서 그런 얘기했다고 은퇴를 해요. 야, 향후 3년, 4년은 지독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거다. 4%에. 근데 이 부분이 어쩌면 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다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 봤었을 때 무조건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과거 2021년까지 2020년, 2021년 이 상승에 맛을 보았던 투자자분들 경고를 했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향후 3년에서 4년 정도는 지독한 인플레이션 늪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이 부분은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닌 오로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앞으로 있잖아.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크게 상승, 원웨이로 가거나 원웨이 하락하는 그런 장세가 나오기보다는 이러한 부분, 지난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을 거쳐가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반복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하게 앞으로 전개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존버하는, 무조건 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다시 되짚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시장이 어떻게 된다? 오름과 내림은 반복할 때요. 여러분들 시장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이러한 섹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섹터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돈이 어떨 땐 여기로 모였다가 또 어떨 때는 여기로 가고요.
어떨 땐 여기로 갑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는 오름과 내리는 반복하면서 횡보하는 박스권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은 이 시장에서 앞으로 돈을 버시려면요. 자, 주도주 섹터가 어디고 대장주가 어떤 아이인지 오늘 어떠한 종목들이 강하게 가는지를 잘 찾아서 다녀야 돼요. 잘 찾아서 다녀야지만이 주가의 상승을 즐길 수 있고 지수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지수와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종목 장세로 간다는 얘기죠.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나의 수익률 계좌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시장 여러분들 코스피 시장 1%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0.78% 하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언급드린 종목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 앵커 유전이죠. 한국 앵커 유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어제도 언급드렸고 오늘 또 얘기를 했어요. 한국 앵커 유전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자, 시장이 하락하는 게 무색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앵커 유전 상한가 그리고 GNT 26%. 그죠? 이러한 종목들이 그냥 제가 우리 시청자분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오전 9시에 공개방송을 했습니다. 공개방송에서 앵커 유전 제가 실질적으로 오늘 매매를 했던 부분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지난 월요일에 앵커 유전을 매수해가지고 오늘 오전 9시에 공개방송하면서 60% 넘게 수익 내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공개방송에 참여하신 우리 시청자분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표님, G2 파워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G2 파워 설명 물어보시고요. 또 2구 산업은 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오전 9시 공개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께 이야기한 내용을 방송 못 들으신 분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과 공개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 먼저 한국 앵커 유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한국 앵커 유전을 딱 놓고 보면은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들 지난 월요일 날 추천드린 종목이 바로 한국 앵커 유전입니다. 저 이때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60%가 넘게 수익 난 거를 우리 시청자분께 보여드리고 매매한 걸 보여드렸어요. 자, 이때 매수한 거 그다음에 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오늘 이거 상한가 못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방송 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시가를 훼손해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물어보신 종목이 G2 파워로 물어보셔가지고 그거 설명하다 보니까 재진입 포인트를 놓쳤어요. 자,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국 앵커 유전 같은 경우에 오늘 자 상한가가 갈 수도 있었고 오늘이 최고점이 될 수도 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자 한국 앵커 유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요 어마무시했습니다. 20원짜리 종목이 얼마까지 갔다고요? 400원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셨을 겁니다. 작년 하반기에 20원짜리 종목이 얼마까지 갔다고요? 400원까지 날아가요. 이 점상한가 보십시오. 상상상 점점점이에요. 점상한가요. 연상한가. 오래간만에 나오는 과거 루보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경험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루보가 어떤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과거에 루보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자고 나면 상한가요. 점상한가. 예, 그냥 점이에요, 점. 그래서 우리 점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속 점상한가 나오면서 20원짜리가 400원이 되면서 몇 배가 터집니까? 20배가 터지죠. 이게 한국 앵커 유전. 도저히 이때는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들만의 리그예요.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들어가서 수익 낸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런데 이 그들만의 리그가 끝납니다. 언제 끝납니까? 올해 1월 달에 끝나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하락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락 추세가 멈춥니다. 야, 나 하락 멈출래.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보이십니까? 이게 레이더에 딱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자, 몇 토막이 나버려요?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버려요. 3분의 1 토막이 났나요? 네, 4분의 1 토막이군요. 마이너스 7% 정도 가까이 되니까 400원짜리 자리가 100원짜리가 되죠. 300원이 공중을 싹 사라져 버려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을 메이저가 이 과거에서 다 팔 수 있었느냐? 다 못 팔았어요. 다 못 팔았기 때문에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가를 부양시켜야 돼요. 그리고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들의 물량은 넘겨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한국 앵커 유전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상한가를 가요. 저도 똑같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어저께 마저 상한가를 갑니다.
자, 이틀 연속 상한가 왔죠. 자, 오늘 16%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자리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바로 전고점 자리예요, 여러분들. 오늘의 시가 포인트가 여러분들, 오늘의 시가가 얼마였습니까? 412원입니다. 오늘의 시가가 412원이에요. 412원. 야, 오늘의 시가 자리는 지난 언제? 지난 올해 1월 달 최고점 포인트에 쌍봉을 만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시가를 기준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기준점이 갈리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9시 공개 방송하면서 이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시가를 기준으로 매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려요. 자, 오늘 주가의 움직임이에요. 자, 이게 오늘 주가의 움직임인데 시가가 얼마라고요? 412원입니다. 오늘의 시가 412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아침에 갭 상승 출발하죠.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시가가 깨면은 매도 치는 거예요. 시가가 깨면은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훅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어저께 전일 상한가 종가는 지지를 해주죠. 그리고 주가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신고가가 나왔죠.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 있으면서 오케이, 이제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시가를 딱 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공개방송 통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자, 61%인가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시가를 깨면은 나와야 되는 자리고, 일본 기준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1월 달에 최고점 410원대에 대한 쌍봉 라인에 대한 고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도 타이밍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급등주는 시가를 다시 회복하고 올라오면 매수를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까지 딱 드립니다. 그게 바로 이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매도를 하고 다시 재진입을 해야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공개방송에서 시청자분께서 물어보셨어요. 대표님, G2파워 이거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국 앵커를 이때 오늘 오전 9시 한 15분, 20분 정도 될 타임인 것 같아요. 9시 20분경에 이거를 매도를 하고 그 다음을 모니터링 못했어요. 모니터링을 못하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물으신 G2파워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G2파워가 여러분들, G2파워가 고가가 13.23% 고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오전에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 하면서 언제? 아까 얘기했죠. 9시 20분경에 9시 20분경이면 언제냐? 딱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딱 여기예요. 어디라고요? 정확하게 이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 시청자분께 물으셨어요. 대표님, G2파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뷰는 어떤 뷰를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전일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죠? 대음봉으로 끝났어요. 대음봉으로.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당연히 갭 하락으로 출발하죠. 확률적으로. 갭 하락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이도 대다수 무엇으로 시작한다? 갭 하락으로 출발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전일 종가 대비 오늘의 시가가 갭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이 시가 부근을 빨리 회복하고 튀어 올라온 아이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G2파워로 보십시다. G2파워 오늘 아침에 시가 갭 하락 나왔습니다. 나왔죠? 시가 갭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다가 살짝 탁 올라오면서 시가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저한테 문의한 시간이 9시 15분경쯤 되죠. 제가 한국 앵커를 시가를 깼기 때문에 매도했다고 말씀드리고 시가 올랐다면 매수해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고 G2파워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G2파워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얘기해야 됩니다. 저 여기 살게요. 여기서 사야죠. 그래서 우리 공개방송 도중에 저 여기서 샀어요. 매수합니다. 매수해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갑니다. 빡. 자, 9시 20분경쯤에 매수, 우리 9시 공개방송에서 얘기한 거예요. 공개방송에서 9시 20분에 자, G2파워 매수 들어갑니다. 다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어디서 팔았을까요? 9시 40분경에 여기서 팝니다.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왜 매도했을까요? 제가 실시간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지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오전 9시 15분, 20분, 30분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에 G2파워 이 종목을 보면서 리얼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 이 아이는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될 것이냐. 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으로 들어가서 가면 자, 이런 부분이에요.
자, 주가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공개방송에서 설명드린 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시가를 올라타는 순간 매수를 해야 된다. 이 포인트. 자, 근데 우리가 발견한 타임은 여기였다. 그래도 괜찮아. 땡큐. 매수해라. 왜? 주가 자체가 일본 기준에서 5일선 딛고 올라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를 회복하고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하락 5내일로 떨어지는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딛고 올라갔다. 그리고 급등지 요건을 만들어놨다. 뭐예요? 매수해야 되죠. 치투파워 매수합니다. 그리고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날르고 날아갑니다. 이때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선언하러 끝내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 종목이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상승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요 상승 포인트, 상승 추세가 깨지는 이 포인트에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여기서 매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자, 그냥 시장가 올 매도 청산을 날려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해갖고 이만큼 수익을 챙깁니다. 작지 않습니다. 6% 넘게 수익을 챙겼어요. 매수할 때도 시장가 매수고요. 매도할 때도 시장가 매도예요. 뭐 1, 2%, 뭐 한두 호가 이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수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 자, 똑같은 원칙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시가를 기준으로 급등주 같은 경우는 시가가 깨지면은 매도 사인, 시가가 올라타 있어만이 여전히 매수 유지가 가능하다. 똑같은 기준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G2 파워 시가를 올라탔기 때문에 매수하는 부분이고요. 고가 갱신형이기 때문에 넘어서 매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말씀드렸던 아까 한국앵커 유전 같은 경우도 시가를 기준으로 매도 청산과 재진입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좋은 종목을 발견했을 때는요. 그 종목을 그냥 한번 사고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들 있죠. 지난 작년 12월부터 자 오늘까지 우리 시청자분께 제가 노란톡방에 혹은 공개방송 통해 가지고 말씀드린 종목들 상한가 간 종목들이요. 당일 상한가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 상승 흐름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비단 오늘 한국 유전 앵커만 보더라도 한국 앵커 유전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월요일날 상한가 추천한 종목인데 어제도 상한가고 오늘 또 상한가예요. 3일 연속 상한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종목들 비일비재합니다. 자, 한 종목을 추천드릴 때 그 종목은 여러분들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가라고 하는 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가 돈을 투자했고 주가가 올라간다? 예,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럼 주가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 주가를 관리하는 주포 세력이 매집을 해야 돼요. 매집을 한 다음에 시세를 분출하는 과정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로 비유를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매집을 한다고요?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냥 존버예요, 여러분들. 물론 좋은 기업을 택할 수 있겠죠. 근데 언제 올라갈지 모르고 사는 거죠. 올라라 올라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매집이 되어 있는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활주로에 있는 비행기를 생각해 보세요. 자, 활주로 1번 활주로, 2번 활주로, 3번 활주로 쫙 비행장에 공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관제탑에서 자, 1번 활주로에 어디 비행기, 2번 활주로에 어디 비행기 이렇게 관제탑에서 컨트롤하죠. 그럼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비행기야. 자, 대한항공 비행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요. 지에논 에너지로 얘기를 합시다. 자, 지에논 에너지 비행기가 준비하고 있어요. 올라가려고 매집을 하려고 매집해가지고 비행기 이륙하려고 기름 다 넣어놓고 승객 태우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관제탑에서 야, 지에논 에너지 비행기 지금 가지 마. 그럼 그 비행기를 못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비행기 이륙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지금 당장 이륙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이 비행기를 잡고 있냐는 얘기죠. 그럴 게 아니라 자, 비행기가 다 준비가 되고 매집이 다 끝나서 기름 다 넣고 승객들 다 타고 자 그러면 이제 활주로로 진입하세요. 그러면 오케이, 활주로로 딱 진입하죠.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활주로에 딱 뭐예요? 준비가 되고 출발하려고 한 시점. 그때는 여러분들 어떤 위급 상황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어떤 다른 비행기가 위험 상황에 되어 가지고 메이데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거 다 활주로 다 치워야 돼요. 그게 가장 우선순위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긴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이륙 준비를 맞춘 아이들은요. 그냥 가야 돼요. 떠야 됩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스타트를 끝났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왜 상한가가 가느냐. 준비를 다 마쳤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인 거예요.
예, 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강한 거고 그 종목이 오늘로 끝난 게 아니라 내일, 모레, 다음 주, 다음 달까지도 강하게 갈 수 있는 아이들만 뽑아지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시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있지 않습니까? 회사요? 이거 한 가지 더 얘기를 좀 드리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2구 산업을 물으셨어요. 자, 2구 산업을 물으셨습니다. 2구 산업 보시면은 자,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2구 산업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공개방송에 참여하신 우리 시청자님께서 대표님, 비나텍은 어떻게 되나요?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 두 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위의 차트는요. 자세히 봐보십시오. 위의 차트는 비나텍이에요. 위 차트는 비나텍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는 비나텍이고요. 아래 차트는 2구 산업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떤 점들이 보이실까요? 자, 비나텍과 2구 산업은 같은 회사예요? 다른 회사예요? 여러분들? 다른 회사죠. 당연히 회사 제목이 틀린데 비나텍은 비나텍이고 2구 산업은 2구 산업이요.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가 움직임 한번 봐보세요. 주가 움직임을 지난 2022년 11월 달부터 지금 차트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흐름을 자 그대로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는가. 주가 윗꼬리 살짝 만들었네. 윗꼬리 살짝 만들었네. 보이나요? 주가 최저점 찍었네. 주가 최저점 1월 3일날 찍었네. 보이나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이날 고가 한번 형성하네요. 이날 고가 한번 형성하네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여기 고가 형성되죠. 고가 형성되죠. 그 다음에 주가가 급등. 그리고 조정 3일, 조정 3일.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봐보세요. 이 두 개의 종목을 봐보십시오. 비나텍과 2구 산업이에요. 이 아이가 같은 회사예요?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가 움직임 한번 봐보십시오. 이거요? 같은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회사를 핸들링하고자 하는 주포 세력이 진짜 저 종목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매도 제도를 없애자. 여러분들이 주인입니까? 여러분들 공매도 제도를 탓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가가 빠질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세력들도 거기서 공매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매도의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네, 공매도 잘못 치면 여러분들 탈탈 고지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자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말아야 될 포인트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공매도 금지하자고요? 여러분들 존버하는 그런 마인드로 투자한다고요? 절대 돈 못 벌어요. 그 사람들 주포 세력들이 매도를 해야 될 포인트에서 우리는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무조건 존버하고 있으니까 공매도 금지해야 됩니다. 이런 얼토당토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공매도가 있게 되면요. 주가가 떨어지는 폭이 커지게 되죠. 변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면 왜 그거를 남 탓하냐는 얘기죠. 이용하면 되죠.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자, 공매도가 됐어. 그래. 세력들이 공매도하고 주가를 떨어뜨린대. 너 내 지켜보고 있을게. 공매도를 맞추고 주가가 다시 공매도를 맞추고 매수세로 전환되는 포인트에 매수하면 어떻습니까? 공매도 물량을 대차 물량을 충족시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매수가 들어오죠. 그 매수가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겠습니까? 거기를 기다려서 매수하면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상승폭도 대단히 커지죠.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옆에서 누가 야 공매도 금지한 거 안 좋아. 공매도 안 좋아. 금지해야 되니까 그런가? 그거 안 좋은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올바르게 해야죠. 여러분들 세상에 내 주변에 대다수의 일반 주식 투자자는요. 90%가 손실 계좌입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대다수가 있어요. 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내 귀에 들어오면서 그게 정형화된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 같습니까? 예, 도토리 키재기예요. 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할 수 있겠지만 그냥 루저 집단들의 이야기예요. 어떤 게 사실일까요?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 사실일까요?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대중들의 이야기가 진실일까요?
우리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시장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숟가락만 올리는 거예요. 세력이 주가를 올릴 때 숟가락 올려서 같이 먹고요. 세력이 나올 때 거기서 더 먹겠다고 숟가락 들고 있지 말고 얼른 내 숟가락 챙기고 나오시면 되는 거야. 나오는데 거기서 올라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공매도 반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게 올바른 투자가 될까요? 이제는 좀 사고를 하고 남과 똑같은 생각하지 말고 좀 다른 생각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 동안에 기업에 대한 이야기 일치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오늘 9시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우리 시청자분과 소통하면서 한국 앵커 유전,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에 대해서 핸들링하는 것, 그 다음 G2 파워 매수해서 청산하는 포인트까지 잡아드리는 것, 이구산업과 비나테라는 종목을 비교하면서 세력의 중요성에 대한 것, 차트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방송을 못 들으신, 공개 방송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위해 가지고 재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람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차트라고 하는 건요, 정말 객관적이에요. 오차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차트의 언어를 이해하시고 투자하신다면은 앞으로 투자 인생이 꽃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후 시간에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보유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매매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시청자분 사연이 있을지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도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듯 요즘은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인데요. 내일 또 미증시가 휴장을 하고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까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도 이어질 텐데요. 오늘 흐렸던 하늘만큼이나 내 계좌 상태도 엉망이다, 흐리다, 갈피를 잡지 못했다 하신다면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상한가마저 일상이 되게 해주시는 분인데요. 상단에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 보이시죠? 대표님이 오늘 공략해주신 강한 종목들입니다. 더 많은데 그중 몇 가지 뽑아왔고요. 이 중 눈에 띄는 한국 앵커 유전 보이시죠? 빠지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상한가 가는 종목 대표님은 놓치지 않고 기가 막히게 또 한 번 잡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주목해볼 점은요. 대표님이 골라주시는 종목들은 단 하루의 급등에 그치지 않고 추가 상승까지도 또 추가 급등도 나와주는 그런 예쁘고 훌륭한 종목들이다라겠죠. 내일부터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초초 급등주를 셀렉해 주실지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대표님과 함께 하시죠.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사진 찍듯이 그저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톡 하고 클릭하셔도 좋고 검색하게 되신다면 투자의 정글 김진영 입력 후 뜨는 방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의 레이더망에 포착되는 강한 종목들, 차트가 탄탄하기에 수급이 몰려주고 세력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방송 시간 잘 활용하셔서 꼭 입장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고민 보내주셨을지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준성님께서 문의 주셨고 소마젠, 매수가는 9,550원,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소마젠이 어제 급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오늘은 약 2%의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전망을 그려낼지 대표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자, 소마젠 차트 지난 작년 이후로 주가가 어마어마한 하락을 한 종목이죠. 함께 봐볼 텐데요. 일단은 세력들이 한번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재차 한번 상승하려고 할지 말지는 지금 이제 내일부터의 주가 움직임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종목은 작년에부터 하락을 놓고 본다면은 자, 어떻습니까? 이게 2020년에 상장을 한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의 고점들 한번 제가 연결을 해본 선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이때의 고점 포인트, 그 다음에 고점 포인트를 연결해 보았더니 이러한 하락 추세선이 하나 나오죠. 그랬더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작년 하반기 때 이 부분이죠. 이 라인에서 자, 5,020원을 뚫으면서 강한 상승 보인 거 확인되시죠? 자, 여러분들 이게 왜 강하게 올라갔느냐? 자, 1년 동안의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라인이에요. 이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게 작년 12월 달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돼요. 작년 12월 달에
이 고점을 만들고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때 고점을 만들 때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고점을 만들 때 주가의 거래량 자체가 어떻습니까? 다른 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게끔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보이실까요, 여러분들? 자, 보이시나요? 자, 이게 최근 3년 전이죠. 최근 3년 동안의 흐름을 한번 제가 나열해 본 거예요. 최근 3년 동안의 흐름을 쫙 봤더니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최고의 거래량 포인트는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어요? 바로 이때였죠. 지금 제가 표시드렸던 이 자리죠. 네, 이 자리지 않습니까? 이때 가장 최고의 거래량을 찍어준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최대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건요. 개인의 물량이겠어요? 세력의 물량이겠어요? 당연히 세력이죠. 그럼 답이 나왔죠.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으면 세력의 움직임이야. 그런데 그 이후의 움직임이 보시면은 하락 쪽으로 갔습니까? 상승 쪽으로 갔습니까? 자, 그 이후의 움직임이 하락 쪽이에요? 상승 쪽이에요? 하락 쪽이죠. 그러면은 세력들이 대량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매수 쪽으로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예요? 매도 쪽으로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예요? 매도 쪽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핸들링 크게 했지만은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볼까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크게 여기서 해먹었거든요. 이미 4,000원대에 중반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10,000원까지 해가지고 자 100% 상승에 대한 수익을 취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 정리하지 못한 물량을 다시 재차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무슨 패턴이 나오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패턴이 나와요? 헤드앤숄더가 나와요. 이 왼쪽 작년 9월, 10월, 11월 달에 1차 해먹었던 포인트가 레프트 숄더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물량 정리한 포인트가 헤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6,000원대 지지를 받으면서 어깨 하단 포인트에서 다시 우측 어깨 라인을 만들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포인트예요. 그럼 여기에서 한 번 더 양봉이 나와준다면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8,500원에서 8,600원까지 타겟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늘의 음봉은 오늘 거래량 놓고 보시더라도 오늘 거래량은 전일 대비 37%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매도 거래량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 차익 실현 물량 조금 나오고 시가 깨고 내려오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 물량 떨어진 거예요. 메이저가 떤 거 아니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양봉 하나를 우리는 여기서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나오겠죠. 예. 혹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시장 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가 9,000원, 9,55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수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9,550원이면은 지난 작년 11월, 12월 그때 고가라인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원래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매수를 들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떨어진 부분. 세력은 털고 나오는데 들고 계셔갖고 이 부분이 좀 문제 발생한 부분인데 조금만 더 저하고 일찍 만나서 얘기를 했더라면 저는 이 종목을요 6,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8,500원까지 타겟팅을 갖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지나온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똑같은 멘트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마지막 물량을 다 털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헤드앤숄더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측 어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측 어깨 하단에 해당되는 포인트 6,000원대가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4월 달 하단 이 부분 저점 자체가 6,000원대가 저점이 나온 거예요. 이 저점 자체는 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놓고 봤었을 때 시세가 출발했던 포인트하고 패러럴 라인으로 그대로 똑같은 포인트죠. 이게 왼쪽 어깨고 이게 헤드고 이게 오른쪽 어깨 만들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가 타겟팅이 8,500원대까지가 나오는 게 정석의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부분을 좀만 더 일찍 뵀더라면 6,000원대 매수해가지고 자 평단가 낮춰가지고 9,000원을 지금 바로 올 수 있다고 얘기 못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영역은 8,500원대가 양봉 하나쯤은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요거는 오늘 저점을 7,380원을 만드는데요. 7,380원을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8,500원 줄 텐데요. 자, 매수가가 9,000원대라서 9,000원대가 기다리지 마시고 8,500원에서 만약에 꺾이는 분이 나온다.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재지집 혹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길을 추천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진단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 업종이 상승하는 섹터보다 더 많았는데요. 대표님은 시장이 흘러내리던 지난 12월에도 예측하기 힘들고 불안정했던 3월장에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급등 종목들을 포착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하락장이 또 펼쳐지더라도 대표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수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죠. 아직도 노란톡방 입장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입장 기회 다시 한번 열어드립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그저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톡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자, 다음 분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실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문의 주셨고요. 평균 단가 8,976원이고 5% 들고 계신데 분석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문의 주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진단 받을 수 있을지 대표님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국 에버다임, 한국 에버다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 종목 지금 제가 잠깐 주봉을 좀 보고 있어요. 주봉을 좀 보고 있는데, 참 애매한 영역에 걸려 있어요. 분석이 좀 쉽지 않은 영역인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모양을 봐도 되고 주봉 모양을 봐도 상관이 없는데, 자, 이 종목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고가로 2개 만든 게 보일 거예요. 자, 고가 만들었죠.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가 만들었죠. 그리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삼각김밥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려요.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심플하지만 파워풀한 분석 방법이 있다. 뭐다? 여러분들 편의점 가시면은 삼각김밥 보시죠. 참치마요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여러분 좋아하는 삼각김밥 있지 않습니까? 맛있잖아요. 근데 삼각김밥을 차트에서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죠. 차트에서 삼각김밥을 딱 찾아보시면은 돈 되는 자리와 내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리가 보인다는 얘기죠.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릴게 한번 봐보세요. 한국 에버다임에 어떠한 삼각김밥이 숨어져 있는지 함께 봐보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크게 한번 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자, 검정색으로. 자, 이러한 삼각김밥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러한 삼각김밥. 자, 이게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일까요? 자, 이게 그대로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끝으로. 그러면은 이게 삼각김밥이 이렇게 이러한 모양이 나오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실제 이 구간 자체는 여기에서 주가가 조금 더 힘있게 올라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삼각김밥의 이 김밥 말아진 포인트가 바로 여기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동그라미 친 영역. 그런데 애석하게도 올해 2월 달에 이 부분이 여기까지 못 미쳐 올라갔어요. 자, 이 부분은 못 올라갔죠.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상승의 힘이 여력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로어 하이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고점을 낮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포인트에서 여기까지 올라가 줬다면 얘는 오름과 내림, 오름과 내림, 오름, 내림 여기를 뚫고 갈 수 있는 확률을 가져갔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추세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메꾸지 못하고 떨어진 형국이죠. 그럼 결국은 매도세가 좀 더 세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추세 하단선에 해당되는 이 포인트 여기를 깨고 내려갈 확률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딱 그려놓고 보시고 또한 여기 보시면은 480선 포인트입니다. 7,120원이에요. 7,100원대가 깨지면 대피해를 해야 돼요. 무조건 수익 내려고 하지 마시고 저 추세 하단이 깨지면은 삼각김밥 옆구리가 터지는데 아래쪽으로 터지면은 맛이 상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7,120원을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서 정리하는 이런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한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제약적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하지 못한 이야기는 하단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매일 오전 9시 공개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개방송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